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청와대의 파격적인 서울중앙지검장 인선 발표 후에 일부 검사들이 움직이는 동요하는 조짐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인사가 적법한 절차였는지 설명해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배혜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의 서울중앙지검장 승진 인사가 발표되자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인사에 관련한 궁금한 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인사가 검찰청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결정됐는지 설명해달라는 겁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이 지청장은 장관이 공석인데 제청은 누가 언제 했는지,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대검 차장이 의견을 냈는지 궁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부산고검 차장으로 좌천시킨 인사에 대해서도 갑작스러운 인사인데다 감찰이 시작되자마자 조사가 행해지기도 전에 직위 강등 인사가 있었다며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 지청장의 글에는 검사들의 지지 댓글 10여 개가 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인 이창재 차관의 제청을 거쳤다며 검찰 내부 협의 과정은 검찰에 문의하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 네, 검찰에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권력이자 또 치안의 파수꾼, 범죄 파수꾼인데 제가 이것을 보고 잠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정수석, 검찰을 그동안 지휘해왔던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국 교수가 임명이 되니까 바로 김순환 검찰총장이 조국 교수의 민정수석 임명과 함께 사표를 냈습니다. 그 다음 상황이 여기부터가 검사장인데요. 아주 검찰의 제국꽃이라는 검사장인데 검사장이 아닌 23기가 이 자리에는 원래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중앙지검장은 좌천이 됐고요. 안택은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의 꽃이라는 검찰국장도 좌천이 됐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조국 교수 민정수석 임명, 사표, 파격적인 인사, 좌천, 그리고 이 세 명의 차장들은 검사장인데 후배가 위로 갔으니까 후배에게 지위를 받는 형국이 돼서 거치과 고민입니다. 그리고 대검 차장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정도면 검찰 생긴 일에 가장 충격적인 파격적인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패닉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공황 상태. 그리고 윤석열 고등검찰청 고검 검사,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입니다만 이분이 검사장 되기 법적 지위가 뭐냐? 전에 법적 지위가 뭐냐? 부장검사입니다. 부장검사가 차장검사가 그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검사장 된 케이스도 사실상 거의 처음일 테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2004년부터 말은 지방검찰청이지만 고등검찰청 검사장급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일개 부장검사를 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하는 것이 좀 그러니까 오히려 지방검사장으로 바꾼 다음에 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충격일 뿐만 아니고, 지금 아시다시피 윤석열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검사장에 비해서 제일 기수가 어린 사람에 비해서도 2기수 정도 아래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검찰 내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검사 밑에 있는 검사장급은 다 나가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부적으로 어떤 동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그렇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렇게 갔는데 이 위에 있는 윤석열 윗기수 분들은 다 사표를 내야 됩니까 이제? 사표를 반드시 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른바 기수 문화 속에서 후배 기수들이 윗기수로 간다고 하면은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연공 서열이라든가 이런 서열이 있기 때문에 지휘 체계의 어떤 일사불란한 지휘를 위해서 본인들이 이른바 용퇴하는 그런 것이 기수 문화가 있었었는데, 과연 이번에도 그런 기수 문화에 따라서 그 밑에 23기 이하 보다 높은 검사장들은 다 옷을 벗을 것인지, 아니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를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청와대에서 나름대로 조율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 봤을 때는 아마 많은 분들이 옷을 벗을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포함되는 분들이 한 50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건 됐습니까? 이제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이라든가 안태근 검찰국장, 소위 말하는 검찰의 꽃이라는 두 보직에 있는 분이 사표를 냈어요. 근데 청와대가 이 두 사람의 사표를 받아들이지 않고 좌천을 시킵니다. 네. 나 그만두겠다. 안 돼. 저 좀 다른 데 좀 낮은 데 가.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바로 사표 수리를 할 수가 없는 게 이 두 사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던 거는 결국 돈봉투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서로 간에 이 저녁 술자리에서 돈봉투에 대한 경력금을 주고받았다는 문제인 건데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결과론적으로 서울중앙지검 말 그대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사람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 법무부 검찰국에 있던 사실 안태근 국장 같은 경우는 수사의 대상에도 오를 수 있었던 인물인데 여기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깨끗하게 마무리되지 못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안태근 국장 같은 경우도 청와대의 민정수석으로 있었던 우병우 전 수석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던 그런 경력이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상황에서 주고받았던 돈의 성격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내부적으로 감찰 단계에 이르게 된 건데 예. 이 감찰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고 나면은 정치적 좀 중립성을 띠게 되는 특임 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이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기소도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표를 수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좌천을 시킨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감찰 단계를 거쳐서 이제 수사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시그널을 보낸 겁니다. 왜냐하면 안태근 전 국장 같은 경우에는 그 우병우 전 수석하고 천여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내부 감찰을 한번 돌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왜 검찰국장과 우병우 전 수석이 그렇게 천여 차례의 통화를 했을까? 그렇다면 아마도 이것이 국정농단 사건과도 어떤 수사 관계에서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 네. 이러한 것을 청와대나 검찰 이런 부분에서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근데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탄핵 관련 국정농단 사건을 만나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과정까지 어찌 보면 이 탄핵 사건을 해서 다른 공로자 아닌가요? 그렇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최종 수사 지휘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렇죠. 거고요. 어찌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결과론적으로 지금 김순환 검찰총장 퇴임 이후에 검찰총장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에 앉히면서 했던 일성 중에 하나는 검찰 개혁이거든요. 근데 그 검찰 개혁에 관한 문제 중에 빠질 수 없는 인물이라는 건 결국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시작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난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마지막까지 미진하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들은 우병우 전 수석과 검찰 내부 조직에 대한 수사들이 미진했다. 거기에는 김순환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이영렬 전 지검장까지도 결과론적으로 빠질 수가 없다라는 판단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현재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합리적인 의심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렇죠. 추가적으로 내부적인 수사를 거쳐서 정말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병우 전 수석이 문제가 있었던 거고 이러한 우병우 전 수석의 문제를 덮기 위해서 검찰 조직이 자체적인 충성을 했는지는 조금 더 밝혀져야 되는 거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실질적인 조사 수사 과정을 거쳐서 진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검찰 개혁의 동력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시일을 두고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국 민정수석이 임명된 이후에 먼저 사표를 냈던 김순환 검찰총장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송나라의 문인 소동파는 인자함은 지나쳐도 화가 되지 않지만 정의로움이 지나치면 잔인하게 된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수사에 있어서 소신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나만이 정의롭다는 생각은 경계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런 걱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 대대적인 물갈이가 진행이 결과론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순환 전 검찰총장의 얘기처럼 나만이 정의롭다는 생각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새로 물갈이가 된 이후에 요직을 맡은 사람은 현 권력이 더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 검찰에서 개혁의 핵심은 이른바 정권을 위한 검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라. 한마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이와 같은 것들이 키워드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검찰 개혁, 특히 인적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것이 검찰의 독립성을 높이는 취지로 가기 때문에 잘된 것이다라고 찬성하는 그 어떤 그 견해가 있는 반면에 조금 전에 김순환 그 전 검찰총장의 얘기처럼 상당히 걱정하고 우려하는 측면이
측면이 있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윤석열 검사장이 누굽니까? 결국 그 이번 그 최순실 게이트에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까지 했는 거에 핵심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결국 정권 교체의 가장 큰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부장검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결국 또 다른 정권의 줄세우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검찰 내부에서 상당히 어떤 그 논란이 되고 있고 보수적인 어떤 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상당 부분 염려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은 이제 몇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 검찰 인사는 우선 법무부 장관을 좀 검찰이나 국민이 보기에도 공정한 중심이 있는 그야말로 방금 우리 김수환 총장이 우려했던 대로 지나치게 이렇게 나만이 정의롭다라는 정의롭다. 그런 예. 생각에서 벗어나 있는 인물, 또 검찰총장도 그래야 될 것 같다라는 인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감찰을 받는 것은 감찰 받는 대로 되고, 검찰의 개혁의 문제는 그야말로 개인에 대한 어떤 인사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개혁으로 가야지 국민과 함께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의 말은 맞지만 박근혜 대통령 때는 너무 비굴하게 이렇게 그야말로 민정의 지위를 받는 그런 본인의 억울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하나 국민들은 좋은 시선으로 아직까지 검찰을 볼 수 없다라는 것도 같이 짚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근데 싶습니다. 결국 이제 검찰 개혁의 본질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되는 독립된 것 거죠. 아닙니까? 근데 예. 권력으로부터 너무 강한 권력을 만나면 결국 숙이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모순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좀 본질적인 개혁 방안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개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과거 노무현 정부에 있었던 검찰 개혁에 대한 트라우마를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 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검찰 조직이 굉장히 단단한 이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개혁의 칼끝을 겨누게 됐을 경우에 오히려 그것이 부메랑으로 날아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과거 노무현 정부와는 상황이 굉장히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한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불신들을 갖고 있고, 또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을 보게 됐을 경우에는 거의 5개 정당의 후보 대다수가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동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공수처 신설 같은 경우는 국회 협조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뭐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거의 대다수의 정당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일어나기 위한 외부적인 환경과 여건은 너무나 좋다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결과적으로 검찰총장을 비롯한 새로운 인선을 통해서 이 외부적인 힘에 의한 검찰 개혁의 내부적인 조직의 동력으로 이어져야 되는 건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저항을 어느 정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명분 쌓기의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아닌가,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 정도 단계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일각에서 코드 인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요, 노무현 정부 때 그 안희정 지금 충남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을 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코드 인사라기보다는 정말 검찰 개혁을 이루고 정말 해야 할 수사를 이끄는 어떤 검찰 특수통으로서의 역할을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청와대 왜 이렇게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을까? 발탁 배경에 대한 설명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또 공소유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 배경을 들어보면 어찌됐건 지금 현재 탄핵 과정과 이 수사 자체가 지금 드러난 것으로도 뭔가 더 있을 것이다, 못 믿겠다라는 의심에 대한 뭔가 구체적으로 연결이 더 있는 명쾌하게 해야겠다라는 의미가 있겠고, 현실적으로는 줄줄이 옷을 다 벗고 있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들이. 다 그만두면 누가 하죠? 손은 누가 보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쭉 지금 이제 그만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 김현웅 그 법무장관이 그 옷을 벗은 다음에 지금 사실상
법무부와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지도 공백 상태, 거의 뭐 진공 상태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결국 지금 남아 있는 그 검사장들, 특히 그 윤석열 그 검사장 보다 기수가 높은 분들이 지금 집단으로 사표를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일 겁니다. 근데 집단적으로 사표를 내면은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 이거 항명하느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반면에 또 이와 같은 어떤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버티기로 나선다라고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어떻게 형식으로 봐서 어떤 감찰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지금 그 한 50여 명의 그 인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그런 상황인데 이번 주말 동안 아마 많은 분들이 내부적으로 사말 통문을 돌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그 조직 내 문화가 후배가 승진을 하면은 선배가 그만두죠. 사퇴를 하는 것이 문화인데, 근데 이게 또 집단으로 모두가 다 사퇴를 해버리면 이게 오히려 더 좀 반발하는 거 아니냐, 복종하지 못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비춰질까-봐 고민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검찰 관례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지만 사표가 집단 반발로 비춰질까 고민이 된다. 그리고 검찰 수뇌부 인적 쇄신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사직서를 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의견이 저런 얘기는 그나마 점잖고요. 약간 속내를 좀 숨긴 거고 정말 속내를 드러내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상집이 됐는데 상주마저 계속 바뀌고 있다. 검찰이 줄줄이 그만두고 검찰이 패닉 공포에 빠졌는데, 공황 상태에 빠졌는데 지도부조차도 계속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부 조직이 굉장히 동요되고 있다는 거고, 일각에 있는 기사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사실은 검찰 개혁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라면 차라리 공수처 하나만 내주고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과거 같은 경우는 공수처 신설을 받아들이는 것도 제도상으로 팔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 대다수였지만, 지금은 국민적 여론이 워낙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공수처 신설뿐만이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검찰 조직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만한 제도적 시스템 쇄신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일단은 이러한 부분 속에서 상명하복의 문화를 좀 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항명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검찰 내부 조직에 있는 모든 검사들한테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또 못할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검찰 조직이 정치권의 영향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독립성을 보장했는데, 이게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그 칼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향했다라는 얘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반드시 이러한 제도와 시스템의 개혁들이 이뤄내지 못한다라면은 이러한 일이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 이게 정부의 과도한 검찰의 개입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제도와 시스템 개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무리수를 둘 수 있는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모습들 과거 기억과 겹치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집권할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영상 기억하실 겁니다. 짧게 한번 보시죠. 어쨌든 어수룩하게 대답했다가 해프닝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 형님 얘기 이런 자리에서 꺼내서 굳이 대통령 그 낯을 깎으려고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하시렵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이리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탁전화 아니었습니다. 그 검사를 다시 입회시켜서 토론하고자 하자고 하면 또 하지요. 네, 당시 전국 검사와의 대화 시간이었는데 좀 많이 논란이 됐던 이야기가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도 계획을 저렇게까지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됐고, 지금도 제도와 시스템 말씀하셨는데, 제도가 시스템이 특별히 바꾸어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개혁될 여지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반발도 굉장히 좀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실질적인 조사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지난번 이제 2014년도의 얘기였죠. 그 당시 비선실세 논란이 있었던 정윤회 문건 파동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경찰에게 재조사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됐을 경우에는 적어도 검찰 조직에 대한 이 내부적인 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둘씩 맞춰가기 시작했을 때 최종적으로는 이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개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반발도 굉장히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여야 정치권의 협조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적인 동력도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검장에 대한 인선이 끝난 거지만 결과론적으로 검찰총장은 어떤 인물을 인선하느냐, 그리고 마지막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선까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이 인사를 하는 그 과정이 좀 적법했느냐를 좀 따져 묻고 있는데 청와대는 문제는 없다라고 네, 문제 이야기를 없는 하고 있어요. 건가요? 짧게 그렇습니다. 보시죠. 현실적으로 이제 검찰청 법에 따르면은 이 그 검사에 대한 그 임명과 보직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하죠. 그런데 대통령이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하는데 법무부 장관은 그와 같은 제청을 하기 전에 검찰총장한테 그걸 내부적인 어떤 보고를 받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법무부 장관 없고 검찰총장 없고 아무도 없는데 결국 그렇다고 하면 독단적으로 청와대가 이 그 인사를 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법에 따른 이 인사에 대해서 검증해달라 이런 요청을 지금 그 이프로스라고 하는 내부 통신망에 올렸는데 네. 그에 대해서 그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이 법무차관이 지금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차관을 통해서 적법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라고 하지만 현재로서 검찰 내부에서 이와 같은 어떤 파격적인 인사에 대해서 내부적인 불만이 아마 이 글에 따르는 많은 댓글을 통해서 지금 표출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좀 빨리 이런 개혁이라면 잘 절차가 마무리돼서 5년마다 한 번씩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은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